안녕하세요, 현택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의 황건적의 난 숨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184년 후한 말 시대에 외척과 헌간의 전횡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종교 집단 태평도의 교주 장각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 혹은 역성혁명입니다. 이들은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르고 다녀서 황건적이라 불렸는데요. 이들은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즉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런 하늘이 서리라, 때는 갑자년 천하가 크게 기라리라 라는 어구를 필두로 봉기하였습니다. 황건적의 우두머리인 장각은 동생인 장보, 장량과 함께 순식간에 팔주에 영향을 끼쳤지만 병사했고 하진 대장군 휘하에 죽은 노식, 황보승에 의하여 진압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게 저 위의 어구인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곧 서리라 인데요. 후대 사람들은 그냥 하늘은 원래 푸른색이니 기존 지배층인 유씨 황족을 푸른 하늘이라고 했고, 황건적은 땅을 상징하는 민초이니 누런띠를 둘렀겠고 그러니까 누런 하늘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건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시되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바로 스키타이의 신분제입니다. 그럼 한나라하고 스키타이는 무슨 관계일까? 관계없지 않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삼국지는 한족의 이야기인데 라고요. 하지만 실제 중국 한족은 정말 빠르면 위진 남북조, 늦으면 명나라, 청나라 때 한어를 쓰는 사람들을 후대에 지칭해서 정의된 것이고, 삼국지 당시에는 한족이란 정의가 불분명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스키타이 신분제는 스키타이 공동체로서 다민족 공동체이며 기원전에 이미 파미르에서 시작되어 동서양을 거의 정복했으며 전 세계인들과 혼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목민족인 스키타이 신분제를 보면 제일 윗계층이 무사들의 집단인 적색그룹, 두 번째가 종교와 과학자 집단인 백색그룹, 세 번째가 목동 시민 집단인 푸른그룹, 네 번째가 농민 집단인 황색그룹, 그 밑은 상징 컬러가 없는 불과촉 천민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 황실을 가리키는 푸른 하늘은 스키타이 제3신분인 푸른색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유는 후한 영제의 조상이자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방은 일반 평민에서 황제가 된 입지적인 인물인데요. 유방은 초나라 폐원 출신이고 유방의 조상은 진나라 출신입니다. 초나라든 진나라든 스키타이의 적색 그룹, 흰색 그룹, 푸른색 그룹이 혼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유방의 신분은 평민이었고 유방과 어울리던 친구들이 개장사 등을 하는 등 스키타이 시민계급인 푸른계급의 직업군이 많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푸른색 그룹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유방과 패권을 다퉜던 같은 초나라 귀족 출신 항우는 제3계급인 백색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황건적은 스키타이 제4계급인 황색 그룹으로 하냐는 건데요. 스키타이 제4계급 황색 그룹은 농사를 짓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 컬러도 누런색이 있고요. 실제 황건적이 농민 집단이었고 주동자인 장각 또한 같은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은 가고 누런 하늘이 온다라는 건 일종의 스키타이 계급 혁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황건적 진압 당시 진압 군중 직위가 높은 사람 중에 삼국지 연의에 계속 나오는 사람 중 2명의 스키타이 신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대장군 하진입니다. 하진은 백정 출신에서 한 영제에게 본인의 여동생을 시집보내 태우로 만들고 대장군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보통 하진의 신분이 백정이라 매우 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정이 천하게 치부된 건 한국 기준으로도 조선 초기가 지날 무렵 1500년대에 되어서 농경 위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고요. 184년의 백정의 지위는 스키타이 제3계급인 시민, 목동의 반열의 푸른 계급이었습니다. 오히려 농민들보다 신분이 높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제3그룹인 푸른색 시민그룹은 지금의 투르크계와 황인종이 섞여 있었으나 하진의 여동생의 정사의 외모 묘사로 보아 하진은 흑발의 백인인 투르크계였을 것 같습니다. 진압군인 하진 역시 제3계급 푸른색 그룹이고요. 한 명 더 들면 하진보다 삼국지 연의 배역 비중이 더 큰 당시 동중랑장인 동탁입니다. 동탁은 양주 출생으로 다른 말로 마등 마초의 고향인 서량이라고도 합니다.
양주는 당시 한나라의 북서쪽 변방으로서 유목민족인 강족들과 경계에 있었습니다. 동탁의 아버지는 타지역 출신이라는 설도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동탁은 강족 또는 투르크족과 혈연관계가 많아 보입니다. 동탁을 후대 중국 사람들은 동쥐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동탁에 가깝게 불렸을 확률이 높고요. 투르크계 민족인 카자흐스탄어로 동은 돼지를 가리키는 동즈와 비슷하고요. 탁은 닭을 의미하는 타우크와 비슷합니다. 동탁이 제3계급인 유목민의 후손인 푸른 그룹이라면 돼지, 닭이란 이름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담으로 카자흐스탄어로 돼지를 가리키는 동은 한자의 돼지돈하고 비슷하고요. 타우크는 현대 한국인의 닭과 거의 흡사합니다. 한국인의 예를 들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지배층은 백색 그룹과 푸른 그룹의 연합이었기에 비슷한 언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탁 역시 푸른 그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황건적의 나는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었고 천년을 넘게 내려온 스키타이의 계급 문화화에 대한 피지배층의 역성혁명이었습니다. 결국 기존 지배층의 패에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약 700년 후에 송나라가 그리고 약 1160년 후에 명나라가 장각이 이루지 못했던 스키타이 지배층의 변화를 결국 이루게 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현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